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욱 소믈리에입니다. 저는 지금 12년째 와인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업 소믈리에입니다. 블라인드 스타라는 이름은 블라인드 테이스팅과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합성어입니다. 최근에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미쉐린 레스토랑, 파인다이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인과 소믈리에란 직업에 대해서 대중들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오키 오너셰프 박무현이라고 하고요. 무오키를 운영한 지는 지금 7년, 8년 정도 되었고, 무오키라는 이름은 사실 아프리카어로 이제 참나무를 의미하고요. 프랑스 요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에 깔되 세계 5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다이닝화 시켜서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입장에서 이제 파인다이닝에 왔을 때 이제 접하게 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그 음식을 이제 저는 셰프로서 하고 있지만 음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에는 그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 완성은 저는 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어링을 하고 뭔가 이 와인과 음식의 그런 매칭을 통해서 고객의 이제 경험에 가장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경험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이제 사실 소믈리에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스토랑 무오키의 헤드 소믈리에 이재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무오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와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이지만 놀이도 이겨야지 재밌지, 지면 놀이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기겠습니다. 블라인드 스타는 총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별 50점씩 총 100점의 점수 중 높은 점수를 받은 소믈리에가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1라운드에서는 앞에 제공되는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테이스팅한 후 제한 시간 내에 제공해드린 테이스팅 노트에 정답을 표기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블라인드 스타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잣말 같은 거 해도 되니까. 혼잣말 할 여유가 없어요. 어려운데요? 큰일이야. 자, 1분 남았습니다. 와, 이 다급하게 하느라 지금 물 마실 시간도 없었어요. 와, 저번이랑 또 다르게 어디서든 이 와인들을 만들 수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슈냉블랑을 썼어요. 남아공에서도 이렇게 프루티하고 약간 아몬드 냄새가 나는 슈냉블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살구나 약간 복숭아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남아공에서 만드는 슈냉블랑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바뀐 향을 맡아보니까 너무 버터리한 느낌이 들어서 슈냉이 아닐 수도 있겠다. 사실 저도 무오키가 워낙 박무현 셰프님이 남아공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게 유명하다 보니까 뭔가 제작진들이 남아공 와인 하나쯤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전 그거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미국 와인 같아요. 나파인지 소노마인지 혹은 뭐 센트럴코스트인지 이거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진짜 예쁘게 잘 쓴 파 샤도가 아닐까. 살구나 아니면은 모가처럼 아로마틱한 일반적인 샤도네이보다는 좀 더 아로마틱한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산도감이 워낙 좋고 와인이 진짜 프루티해서 소노마 쪽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레스토랑에서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는데 프리즈너 샤도네이를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이게 나파치고는 오크 되게 섬세하게 잘 쓰고 엄청 주시하지 않았나 파 샤도가 아닐까. 이번은 어떠셨어요? 레드 와인이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A라는 향이 나면서 B라는 향이 같이 났었을 때 둘이 공존할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는 되게 피망처럼 그리니한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색깔도 되게 딥하고 까베르네 계열인가 싶다가 더운 지역에서 그르나슈를 만들었을 때 떫은 맛이라든지 약간 레드 계열의 과실향들이 아시안 스파이스가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르나슈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재배를 하는 곳은 호주, 좀 좋은 퀄리티도 많이 내고 있고 그쵸. 그래서 호주의 그르나슈가 아닐까. 제일 공감한 게 처음에 딱 맞자마자 이제 피망, 피라진이라고 하죠. 그린페퍼의 향이 명확하게 느껴져서 이거는 까베르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 와인은 좀 칠레가 아닐까. 여러 개념들이 섞은 막 칠레 냄새라는 게 있어요. 소믈리에들이 딱 이거 칠레 와인 같네, 칠레 와인 같네라는 칠레 느낌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피라진과 민트와 약간 유칼립투스 같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칠레를 잘 잡아내요.
해요. 이런 말하고 틀리면 큰일 나는데 저는 사실 칠레 와인이 그렇게 경험이 많이 없어요. 다이닝에서 이제 와인을 시작한 소믈리에 분들이 칠레 와인을 사실 마실 일이 거의 없어요. 안 마시기도 하고 또 콜키지로도 가져오는 일이 잘 없어요. 뭐 알마비바라든지 동멜초라든지 그런 칠레 탑 와인조차도 잘 안 가져오니까요. 저는 여전히 칠레 와인 엄청 좋아하고 이마트랑 신세계의 백화점에서 와인 처음에 알바하면서 막 모스카토 다스티 시음하고 막 그러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짜 돈이 없어서 칠레 와인을 많이 마셨거든요. 좀 서늘한 쪽에서 만든 것 같아요. 와인에서 좀 토마토 향도 나고 체리 향도 나고 콩카과 쪽에 해서 이쪽에 이제 탑 생산자가 에라주리즈라는 생산자가 있으니까 그 생산자가 만든 좀 비싸진 않지만 맛있게 잘 만든 대중적인 카베르네 소비뇽이 아닌가. 2020? 이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빈티지는 화이트는 2020 그리고 레드는 2019 이렇게 적어냈고 생산자는 사실 저는 쓰기가 바쁘고 맞아요, 테이스팅하기 맞아요, 바빠서 맞아요. 생산자는 엄두도 못 내서 저도 1편을 실청을 했지만 정말 쉽지 않은 와인들인 것 같아요. 떨리네요. 아 엄청 떨려요. 제가 이번에 지면은 끝나요. 3편이 나올 수 없어요. 제작 지원 안 해주고요. 블라인드 스타가 아니라 블라인드 스타주라든가 블라인드 스타피쉬라든가. 첫 번째 화이트 와인은 도넘 크로스 샤도네입니다. 레드 바로 오픈하겠습니다. 네, 이제르바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블라인드는 생각을 꼬지 않고 객관적으로 딱 처음에 느낀 느낌 그대로 가야 승주 소믈리에가 저번에 이겼던 것도 저는 제 혈관이 반응하는 대로 블라인드 합니다 하고 맞췄잖아요. 처음에 느꼈던 그 까베르네 계열인가 그 애를 믿고 갔었어야 되는데 오란데야말로 제가 이거 백화점에 있을 때 한 번씩 아, 저요? 네, 사 마셨던 와인이거든요. 저는 이 레드 와인은 처음 접하지만 이 도놈 같은 경우에는 시음에 초청을 주셔서 갔다 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틀렸으니 1라운드 결과를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국가와 품종, 그다음에 와인의 스타일까지 모두 맞추신 현역소문이 승리하셨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두 명의 소믈리에가 모두 눈을 가린 채 진행하게 됩니다. 오로지 미각과 후각만으로 나라, 지역, 품종, 빈티지, 생산자를 추론해야 합니다. 우선 두 명의 소믈리에는 테이스팅 후 1차 정답을 발표합니다. 이후 각자 추론한 정답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 후 최종 정답을 발표합니다. 그럼 이제 블라인드 스타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 의외인데요. 어떤 점이 저번에는 엄청 아리까리한 와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주 진한 레드 와인을 주셨네요. 이번에. 맞아요. 이번에는 전혀 의심 없이 레드 와인은 확실합니다. 엄청 진한 레드 와인이고요. 확실하게 까베르네가 베이스가 된 보르도 블렌드 와인인 게 확실하고 신데르 와인이에요. 근데 뭔가 방금 전에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왔는데 또 신데르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온다고 이런 의구심이 너무 들어가지고 지금 확신을 못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와인이 없나요 지금? 와인을 지금 다 드신 거예요? 와인이 없는데? 근데 워싱턴만큼이나 꽃향기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와인이 엄청 시가박스 그런 향이 많이 나요. 감초맛도 많이 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나파 까베르네로 가고 싶은데 마음은 그걸 너무 블라인드가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처음 생각했던 게 미국 와인 치고는 되게 섬세해서 처음에는 왈라왈라밸리 쪽 북쪽에서 만들어지는 까베르네 소비뇽을 마셨을 때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약간 레드 마운틴 이런 그런 쪽 네, 생각나는 거. 그래서 왈라왈라 쪽에 까베르네 소비뇽을 베이스로 하는데 블렌딩인 것 같고요. 빈티지는 2021? 왈라왈라면은 워싱턴이랑 오레건을 가로지르잖아요. 생각하면 워싱턴 사이드인 거죠. 네, 워싱턴 사이드 쪽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나파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뭐 워싱턴의 뭐 콜롬비아 밸리의 콜솔라레 같은 그런 와인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분들이 남아공 와인을 하나 분명히 세 개 중에 하나는 남아공 와인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 우리 무오키인데 남아공 와인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함정에 제가 오히려 빠져버린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남아공 까베르네 소비뇽이 이렇게까지 딥 다크
컨덴스드 막 이런 캐릭터가 있는 와인이 많지는 않거든요. 남아공 와인이 나오면은 남아공 카베르네 중에 유명한 게 몇 개 있으니까 이런 와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와인이 있기는 한데 지금 저도 한 확신이 가지는 없거든요. 있거든요. 만약에 남아공에서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명한 분 미어러스트. 아 근데 네. 미어러스트는 진짜 이것보다 훨씬 엄청난 딥해요. 피라진이랑 맞아요. 그리고 엄청 초키하고 저는 워스턴 사이드의 왈라왈라밸리의 까베르네 소비뇽 1주체로 한 블렌드 와인이고 빈티지는 2022. 저는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제 신념을 소신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제작진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될 것인가. 또 보르도 블렌드가 명확한 것 같아요. 카베르네 백이 아니면 보르도 블렌드인 것 같은데 보르도의 생산자가 협연한 와인이 있어요. 이제 바롱 에드몽드 로칠드랑 남아공의 생산자가 같이 만드는 루퍼트 앤 로칠드라는 와인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와인은 좀 빈티지가 있는데 일단은 텔렌보슈의 카베르네 소비뇽 2022년으로 하고요. 루퍼트 앤 로칠드 2022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지금 아직 오른쪽을 볼 용기가 없는데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와보실까요? 하나 둘 셋. 아 카베르네 소비뇽 2021 빈티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와인이라 여기서 또 배웁니다.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다행히 2라운드에는 김영욱 솜리님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꼬아 주셔서 감사하게도 가나 뭐 품종 이런 거를 맞춘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나파밸리에서도 이렇게 여리여리하기도 하고 인텐스한 와인이 잘 만들어지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와인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로버트 몬다비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팔리는 거엔 다 이유가 있다. 뭘 자본, 뭘 퀄리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제작진이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말을 했어요. 다음 와인들은 좀 대중들이 알만한 와인들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몬테스알파라든지 로버트 몬다비처럼 사람들이 저 와인은 나도 마셔봤는데 할 만한 와인을 네, 제 꾀에 넘어갔습니다. 품종을 갖추신 이재림 소믈리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라운드에서) 현욱 소믈리에님이 우승연수를 더 많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최종 우승은 김현욱 소믈리에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격스러워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네요. 우연히도 운 좋게 이길 수 있었고요. 또 많이 배려해주고 봐주신 이재림 소믈리에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곳에 와주신 촬영진분들과 제작진분들 저를 위해 서포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세계대회 우승 소감 아닌가요? 속편이 더 나와야 되니까 봐드렸습니다. 네. 저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살짝 보일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안 되어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전혀 그런 거 일절 없고요. 완전 암흑이고 본업은 심지어 제가 시우메를 갔다 왔는데 이거를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서울에서 지금 한 달에 로버트 몬다비 제일 많이 파는 소믈리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따라봐줘서 되게 미안하고 와인은 오늘 이 세 가지 다 드셔보신 적 있으신 와인인가요? 본업이랑 그리고 로버트 몬더베이 같은 경우에는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칠레 와인은 좀 처음 집에 가서 좀 테이스팅 해보고 싶었던 게 확실히 되게 섬세한 그런 느낌 그리고 프루티한 과실미가 되게 매력적이었어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칠레 와인도 정말 즐겨 마시고요. 특히 한국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 피라진이 갖고 있는 파프리카 같은 향들, 벨페퍼 그런 게 고추 양념이랑 또 되게 잘 어울리고요. 또 로버트 몬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의 호가들은 잘 안 마실 거예요. 와인을 많이 마신 사람들은 이런 와인을 잘 안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흔해서 이제 전 퀄리티로만 하면은 어느 탑 나파밸리 와인들이랑 비교해도 정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가격대도 훨씬 리즈너블하고요. 확실히 잘 만든 와인 미국의 대표한 와인 미국 와인의 금주법 이후의 퀄리티를 높인 장본인이잖아요. 지금의 또 로버트 몬다비랑 되게 다르거든요. 아들이 와이너리를 이끌면서 대중적인 와인을 많이 만들고 싶어 했고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인수됐어요. 더 큰 자본에 의해서 인수가 됐기 때문에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만큼 더 퀄리티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랜만에 한번 드셔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무호키의 음식이랑 페어링 하면 좋을 것 같은 와인이 있나요? 바로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도넘 같은 경우에 코스에 랍스터 요리가 있어요. 당근을 가니쉬로 이용을 하는데 버터에 익혀내고 시트러스를 더한 비스큐 소스를 사용하는데 랍스터 자체도 되게 리치함을 가지고 있고 약간 버터리한 풍미를 가지고 있는 가니쉬 이 모든 점이 이 도넘이랑 페어링을 했었을 때 와 정말 맛있겠다 이제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금 이 영상을 발주 담당자님이 보고 계십니다. 많이 사용해 주신다면 블라인드 스타 속편을 찍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와인 페어링 중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무오키에서 먹었었던 건데, 예전에 홍경식 소믈리에님 계셨을 때 커리 베이스 치킨 요리였거든요. 막뱅이라고 하는 쥐라의 스위트 와인이에요. 그거를 식사 중에,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 중에 카레 요리랑 같이 페어링을 해줬는데, 와 진짜 이건 엄청난 페어링이다, 재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은데, 반대로 사실 그래요. 이 로어트몬다베 카베르네 소비뇽을 디저트랑도 다양하게 페어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콜릿 무스라든지 라즈베리, 뭐 피칸 파이 막 이런 것들이랑 이 같이 느껴질 때 결이 비슷하다면은 그런 식으로 또 페어링하는 것도 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무오키에서 또 재밌는 와인들 테이스팅하고 다행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나가서 민폐가 되는 건 아닌가. 정말 잘 이끌어 주시고 이런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세 와인들은 이제 저와의 또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와인들의 스토리를 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이게 소믈리에로서 듣고 있으면 뭔가 가슴이 훈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저희 이제 다음 편 어떤 레스토랑이 될지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다시 재밌는 와인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